비록 어떤 부검이나 검안하고 관계가 여러분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멀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저희는 더욱 비참한 현장들을 참혹한 현장들을 목격해야 하는 좀 진짜 어떻게 보면 정신과 자체가 아주 참 괴로운 직업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자살자 마치에서 신매층에서 뛰어내리신 분들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기 환자 한두 명 내지는 수십 명까지도 그런 식으로 목숨을 잃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목격해야 되고 저희가 그걸 갖다가 검안을 하고 경찰과 같이 협동을 하고 검찰과 협동을 하고 제가 직접 부검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검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부검의들이 부검의를 지원하려는 게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부검의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로 인해서 제가 부검의로 지원을 안 하고 왜 정신과 의사를 하느냐 하는 거는 무슨 뭐 제가 부검의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모든 의사들의 어떤 꿈이라고 하면 좀 우습지만은 모든 의사들이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것이 바로 부검이에요. 아주 부검의 그 예리한 그 추리력과 그 어떤 양심과 모든 그 세상의 정의를 실현해 줄 수 있는 죽은 자가 말을 한다. 죽은 사람이 진실을 전할 수 있는 것. 그 유일한 방법이 누구를 통해서냐? 바로 부검하는 의사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사 중에서 부검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아주 진짜 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분들이 매일매일 고생해 가면서 땀 흘려 가면서 고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우리가 부검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 꼭 의문사만이 부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사자,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 변사자 그런 분들까지 전부 다 우리가 부검을 하는 겁니다. 가령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길에서 돌아가셨거나 어제 여관에서 오랫동안 돌아가신 상태에서 뒤늦게 발견됐는데 옮겨놓고 나서 보니까는 보호자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자를 찾지 못하게 되면 보호자 동의 없이는 부검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보호자의 동의를 얻죠. 그렇죠? 보호자가 억울하기 때문에 부검을 해달라는 거지. 미국이나 서양처럼 국가에서 질병관리 차원에서 이 환자가 무슨 병 때문에 죽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검을 거의 의무화, 어떻게 돌아가셨든 부검을 의무화하는 그런 전통이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얘기가 되냐면은 저도 그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돌아가신 분을 두 번 죽이는 행위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적인 사상상에서는 이 부검 같은 걸 갖다가 상당히 꺼리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부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외국보다 많지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부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주 중대한 사건, 아주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보호자들이 부검을 반대한다 그래도 부검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런 직접적인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가령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는데 할머니 재산이 1,000억이다. 그렇죠? 할머니가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셨다. 자기 혼자 살고 있던 5층짜리 빌라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가족들이 후손들이 6명이다. 수상쩍죠? 잘 계시던 할머니가 1,000억의 재산 가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가족들이 부검을 전부 다 반대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증은 가는데 의심을 가는데 그럴 때는 이 법원의 어떤 결정으로 부검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번에 이 돌아가신 분이 그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그 최초의 제보자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이병철 변호사가 이제 세 번째 희생자란 말이에요. 세 번째. 지금 저도 사실은 이 방송을 하면서 겁이 나지만은 저한테 아는 지인들을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모 씨랑 관련 어떤 좋지 않은 관련에 빠져서 서로 적대시하면서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와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이죠. 진짜 두려운 거예요. 뭐냐면 다음 차례는 접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장난스러운 일이 아니죠. 다음 차례는 접니까?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백신 맞고 죽었는데 뭐라 그러냐? 기저질환자라고 그래요. 기저질환 때문에 죽었다 그래요.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코로나 예방 주사가 그 기저질환을 더 악화시켜서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백신 주사 덕분에 기저질환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기저질환이 악화된 겁니까? 물론 이 이병철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몸 어딘가에 지병이 있었다면은 그 지병이 계속 키워져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 키워져 오다가 갑작스러운 사망 사태에 빠졌을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 그냥 무조건 그냥 밀고 들어가는 얘기를 하자면 제가 지금 제일 먼저 확보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경찰의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라는 겁니다.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는 그 미국에서 여러분 뭐 CSI 많이 들어보시죠? CSI가 뭡니까? 무슨 검찰 조직입니까? 의학 조직입니까? 경찰 수사 조직이죠. 우리나라도 CSI가 있어요. 그만큼 CSI가 우리나라도 발전을 돼서 얼마나 중요하느냐? 첫 번째 현장에서의 초동 수사라는 것 자체가 그냥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검안, 의사가 가서 하는 검안보다 우리나라의 그 CSI 팀이 가서 하는 그 검안 자체가 훨씬 정밀하고 정확할 정도로 치밀합니다. 그리고 꽤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기술이 상당히 발전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기록상만 보더라도 어떤 문제가 됐는지 사실 부검을 하는 의사들한테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라는 걸 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개하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문제를 삼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니 이병철 씨의 그 사진도 뭐 공개된 게 있어요. 3일경인가 이렇게 친구분하고 식사를 하는 모습. 뭐 밖에서 봤을 땐 건강한 모습이었겠죠. 하지만 지금 경찰 발표가 바로 나왔는데 대동맥 파열이라고 그러죠. 대동맥 파열이고 우리가 스테노시스라 그래요. 뭐냐면은 대동맥이 파열될 정도로 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심장 주변의 혈관들이 아주 많이 굳어져 가지고 도저히 이 팽창 이 또 수축 팽창을 갖다가 원활하게 아주 부드러운 고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삭지 않은 부드러운 고무처럼 말랑말랑하다면은 이런 일이 생기지가 않겠지만은 이 혈관이 특히 동맥이 너무 단단해지고 거의 돌처럼 굳어 있는 상태에서 커다란 스트레스나 어떤 큰 그 자율신경 내에서의 어떤 우리가 바이탈 사인이라 그러죠. 그 기초 활력 증상이 갑자기 변화가 오면서 심장 동맥이 파열돼서 급사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경찰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이 지금 사실 여관방 생활을 한 지가 최근이 아니고 그래도 꽤 됐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넘어서 길게는 한 달 이상 됐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동안 스트레스 받는 생활을 하셨겠죠. 근데 이 돌아가셨던 상태가 너무 얌전하게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커다란 어떤 움직임 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의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처음에 이분은 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당뇨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어떤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이분은 당뇨도 없었다 하고 당뇨가 없었다고 가족들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당뇨가 없었다고. 그 다음에 이분이 남긴 유서도 없었고요. 유서가 아니고 이 SNS 상을 통해서 얘기한 것도 내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기 전까지는 자기는 자살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한 것이 가장 가족들에게 어떤 충격과 어떤 이율배반을 줬던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이 후보 관련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을 때 바로 이런 얘기를 SNS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더더군다나 이병철 변호사가 자살할 거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까 3일 만에 결국 여관에서 누워서 죽은 채로 발견된 게 11일 날이죠. 1월 11일 날. 그 다음에 오늘이 1월 13일입니다. 11일 날 돌아가신 걸 찾았고요. 돌아가신 지 얼마 됐는지는 제가 정확한 발표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3일 날 오늘 부검을 실시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조금 억울한 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억울한 게 무엇이냐. 제가 그냥 다른 의사였었고 지금 의사로서 의사이기 때문에 불려나와서 지사님하고 교류가 있기 때문에 얼른 불러서 나온 의사가 아니에요. 사실 오늘 제 입장은 뭐냐면요. 저는 오늘 바람 맞은 사람이에요. 오늘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에요. 어젯밤에 보이스피싱을 당했고 오늘 아침부터 새벽부터 어젯밤부터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걸 갖다가 기다리다가 바람 맞고 온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어제 저녁에요. 어제 저녁에 모초를 통해서 시민단체를 통해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위험하고 두렵기 때문에 또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용기 있게 나서줄 의사가 없습니다. 변호사도 없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저한테 모초를 통해서 유가족의 강력한 요청으로 유가족의 이 원함으로 인해서 유가족의 간절한 요청으로 의사 한 사람하고 변호사 한 사람, 유능한 의사인데 제가 유능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유능한 의사와 유능한 변호사 그 두 사람만이라도 유가족을 대표하는 입회자. 쉽게 얘기해서 저는 들어가서 제가 무슨 부검을 하는 부검이가 아니고요. 입회를 하되 그 입회 과정에서 부검 과정을 갖다가 철저하게 부검 과정이 이 부검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허술하게 되느냐 아니면 실수로 빼먹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또 같이 가기로 했던 변호사분은 박모 변호사님이신데 그분은 검찰 출신인데 이분이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 박모 변호사분하고 제가 추천을 받아서 가족의 요청을 받고 오늘 이루어지는 부검에 입회를 하기로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입회를 하는데 제가 모르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 부검 장소가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들의 분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천구 신월동에 당연히 옛날부터 유명하죠.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유명합니다. 하지만 부지가 너무 좁고 이제 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원주로 본원이
이송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분원이 양천구 신월동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 부검이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과학수사연구소의 분소에서 분소 2층 지하 1층이죠. 지하 1층에서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병원에 출근해서 연락이 오기만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었느냐? 어떻게 했던 약속이었냐면 부검 시간이 정해지면 가족하고 협의해서 나랑 변호사가 도착할 때 전까지는 내가 이랬어요. 시간이 급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무슨 대답이 아니냐? 그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유가족하고 입회하는 저하고 변호사가 도착한 몇 시까지 가기로 약속하기 전까지는 부검이 시작되지 않으니까 걱정 말고 대기하고 있어달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연락이 안 와요. 물론 그 전에 제가 우려를 했던 점이 있기 때문에 했던 점이 있기 때문에 부검이 시작될 수 있는 시간 이전에 다른 루트, 즉 언론과 시민단체 루트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을 하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즉 제가 받은 연락처 말고 다른 연락처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직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쪽에 알아봐라 하고 알아보라는 얘기를 하니까 놀랍게도 무슨 얘기가 들어오냐? 10시에 벌써 하고 있습니다. 10시에 벌써 제가 한 10시 10분경에 전화를 했는데요. 10시에 벌써 부검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변호사와 함께 유가족을 대표해서 부검에 입회해서 그 부검이 제대로 되는지를 갖다가 살펴보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부검이 벌써 모처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를 듣게 되니 기가 막힌 논란 아닙니까? 그리고 부검 장소를 물어봤어요. 그래, 그러면 신월동 분소냐? 아니라 이거예요. 어디냐? 양천구 메디힐 병원이라는 거예요. 양천구 메디힐 병원. 옛날 얼마 전에 무슨 사고로 격리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했던 병원이라서 조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하지만 양천구 메디힐 병원에서 지금 이병철 씨의 부검을 한다는 얘기가 뉴스나 어디나 이 보도자료에 뜬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도 가짜뉴스 만들기 싫으니까 다시 확인한 겁니다. 거기 주소를 찍어서 사진을 보내라. 어디냐? 양천구 메디힐 병원에 한 거예요. 양천구 신월동 51-11이에요. 거기서 10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가하게 노는 사람입니까? 저는 할 일 없이 남의 일이나 대기하고 당하는 사람입니까? 이 엄청나게 무서운 이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어떤 그 사건이 사람이 벌써 3명, 몇 명, 박원순까지 치자면은 또 누구까지 치자면은 노회찬까지 치자면은 벌써 몇 명이 죽어나간 사건인데 이런 사건에 의사로서 개입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사실상. 사실상 제 속마음은 그런데 입회해서 부검 장면을 살펴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제가 허락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약을 누고 화가 납니까? 누가 보고 싶었대요? 내가 보고 싶어서 가겠다는 거였어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얼굴과 심하게 얘기하면 내 목숨까지 담보하고 가서 보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런 못된 짓이 어딨어요? 저는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오늘 어떻게 됐느냐를 물어봤어요. 그래, 좋다 그래. 그럼 나는 못 갔다 이거야. 그러면 박모 변호사는 들어갔느냐? 박모 변호사도 못 들어갔대요. 그러면 기자라도 들어갔느냐? 가족 입회했느냐? 안 했대요. 왜 안 했냐? 안 한 이유? 안 한 이유는 유가족이
아무도 입회시키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가족한테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가족들이 아무도 입회시키지 말고 10시에 그대로 이 메디릴 병원이라는 데서 부검을 진행해 달라. 즉 대체로 어떻게 되냐면요. 부검이 4명만 들어갑니다. 그 외에 어떤 검찰이나 경찰 인원이 투입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검에는 통상 한 명의 집도하는 저거랑 대표 부검이랑 같이 움직이는 부검이 4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부검을 차례차례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 가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 피부에 있는 문제, 이 겉살에 있는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혹시라도 이분이 가령 목을 졸린 교살이나 어떤 의사의 어떤 그런 증거가 없다면은 혹시나 주사 자국이라든지 어떤 약 같은 거로 인해서 그 몸의 장기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몸에 있는 혈액이나 어떤 눈에 있는 우리 초자체에 있는 그 물질이라든지 소변이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이제 간이나 콩팥을 따로 떼어내서 그것에 대해서 약물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똑바로 벌어지는 걸 갖다가 저는 관찰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가족들이 어제 저녁 밤에요. 저도 힘든 사람이에요, 마음. 밤에 이런 일을 부탁을 받았을 땐 진짜 엄청난 큰 마음 먹고 허락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연락이 안 와. 연락 안 오는 것까진 좋아. 그러면은 연락이 안 오고 있으면은 제가 봤을 때 뭐냐면은 제가 가지 않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10시에 그것도 과학수사연구소가 아니라 개인 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하고 있었다. 개인 병원에서 부검 실시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이에 뭐가 변한 거예요? 그 사이에 가족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 사이에 유가족의 마음이 왜 변합니까? 하룻밤 자고 나니까 꿈을 꾸셨어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뭐가 영감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갑자기 유가족이 말을 바꿔요? 아무도 입회하지 않은 채로 하겠다? 가족들이 입회를 금지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흥미로운 얘기는 뭐냐? 이거예요. 부검했다. 부검했어. 이번엔 부검했으니까 당당하게 부검했으니까 됐어. 끝난 거야. 이 얘기는 끝난 거야. 동맥파열 나서 갑자기 죽을 수 있으니까 끝난 거야. 하지만 이 옆에 갖고 있던 약봉지의 성분은 왜 못 밝힙니까? 이 약봉지가 지병인데 지병의 약인지 아닌지 물론 우리가 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공단 통해서 알아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약 성분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냐? 가족들이 당뇨도 없었고 지병이 없었다는 얘기를 할 정도인데 어떻게 심장 혈관이 만성적으로 굳어있는 질병 같았으면 벌써 증상이 있었고 이 사람 나이는 저보다 10살이나 아래예요. 제가 이렇게 팽팽한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정도였으면 40대부터 비만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만과 관련된 고지혈증 여러 가지
다양한 심장질환이 너무 많아서 병원을 계속 다녔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돈 잘 버는 변호사가 병원 한 번 안 가고 건강검진 한 번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의심을 사게 만드는 겁니다. 뭐냐? 지금 흥미로운 점은요. 지금 부검 끝냈다고 결과 나왔다고 속 시원해 하세요? 내가 한마디 경고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요. 진짜 저랑 변호사랑 입회하에서 이번 부검이 진행됐었던 것이 더 민주당을 위해서 훨씬 나아요. 왜냐? 저라도 무슨 똥 빼는 재주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사기꾼입니까? 제가 사기꾼입니까? 진짜 부검하는 걸 정확히 제대로 한다는 걸 제가 보고 인정하고 그렇구나. 이 사람이 갑자기 사망했을 수 있겠구나. 지병으로 죽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제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즉 민주당 측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럼 차라리 저를 포함시켰으면 이번 부검이 문제가 없는 게 돼요. 이번 부검은 완벽한 부검이 될 수 있었어요. 한데 바로 저지른 실수가 바로 무엇이냐? 이런 네다바이, 응? 이런 무슨, 응? 네다바이도 아니고 무슨, 응? 갑자기 보이스피싱 이것도 아니고 숨바꼭질하는 숨바꼭질 부검입니까? 전 오늘 너무 억울해 죽겠어요. 너무 분통 터지고 너무 화가 나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냐? 나는 이 부검을 인정할 수 없다. 재부검하라. 재부검은 언제 우리가 요청을 할 거냐면요. 나오는 혈액 또는 체액에서 나오는 물질들, 즉 이 사람을 혹시 심장 정지를 갖다 촉진시킬 수 있었거나 들어가서는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 발견되거나 다른 부분의 요소들이 발견되거나 전혀 다른 결과가, 즉 제가 얘기한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했던 거랑 후발 나오는 거랑 이 사람이 먹었던 약봉지에서 나오는 재료랑 그 약의 용량 등등 아주 모든 것을 갖다가 집요하게 따지고 들어갈 것입니다. 고로 만약에 제대로 된 부검 결과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났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부검은 부검 끝났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수업 좀 땡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화학적 검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모든 자료의 슬라이드 검사까지 일일이 다 검사해서 그 자료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 자료를 우리 시민단체 그 이상의 권리로서 모든 것을 요청할 겁니다. 먹은 약, 이 사람이 왜 병원 치료를 주동을 안 받았는지 아니면 진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뭐가 안 나왔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 몸 안에서 어떤 독특한 성분이 나오는지까지 조목조목 따져서 만약에 불일치가 하나라도 나올 때는 재부검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유가족분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만약에 유가족이 어젯밤에 요청했던 게 사실이라면 저한테 직접 사과하세요.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갖고 놀지 마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